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고 변론 들으시면서 판결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선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화창한 가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짧게 준비하셨네요.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두 분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휴가 기니까 이럴 때는 뭐 집안일 좀 하고 나서 영화도 한 편씩 보셨어요? 네, 저는 밀정 봤습니다. 밀정 보셨어요? 손수 변호사님은? 저는 그 시간에 그 내부자들 봤습니다. 네. 네. TV에서 하는 내부자들. 좀 늦으시네요. 두 분도 영화 즐겨 보시죠? 영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 탐정 영화 좋아하세요? 손 변호사님 탐정 영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재밌게 많이 봅니다. 셜록 홈즈 뭐 이런 거. 그렇죠. 컬럼버. 네. 이런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 예. 탐정 영화. 예. 노영희 변호사님도 탐정 영화. 네, 저는 요즘에 그 드라마 작가반을 다녀요. 방송협회에. 작가반. 네, 작가반이 과제가 와. 안 그래도 하나씩 써서 내는 건데 어허. 70분짜리 단막 그거 써서 내요. 예. 어저께 발표했잖아요. 제 혼녀 박영숙은 누가 죽였을까? 이 드라마 작가로 데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뷔까지는 아니고 일단 네, 한번 제가 좋아해서 써봤습니다. 탐정 소설 좋아하시는구나. 소설, 네, 제가 아가사 크리스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우리나라에 탐정이란 직업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화에는 가끔 나와요. 네, 하지만 나와요. 현실에서는 사실은 그 탐정업을 대놓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면 불법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그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탐정을 합법화하자라는 그런 입법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 민간조사업법 신설이라든지, 예. 아니면 경비업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다 이제 그 법이 통과되지 못했고요. 예. 이번에 20대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됐어요. 이번에 또 발의가 됐습니다. 네. 이른바 사설탐정법? 공인탐정법입니다. 공인탐정법. 예, 법 명칭은 약간 달라졌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고요. 하지만 규제가 좀 더 많이 붙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탐정이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왜 번번이 그럼 안 됐을까?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설탐정법, 공인탐정법, 더 쉽게는 셜록 홈즈법. 찬성인가 반대인가?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의견 확인하고 가죠. 손 변호사님. 네. 찬성이세요? 찬성입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반대고요. 특히 이 법의 약칭 내지는 뭐 가칭을 셜록 홈즈법이라고 붙이는 것도 매우 싫습니다. 그것 자체도 싫어요. 왜냐하면 셜록 홈즈는 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예. 마치 그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이 법이 되게 좋은 법인 것처럼 편향된 사고방식을 유도할 수 있어서 그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예. 셜록 홈즈라는 이름을 갖다 쓰면서 사람들이 너무 호감을 좋아하잖아요. 갖게 하는 것조차 나는 반대다. 예.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고요. 샵 1212 또 카톡 플러스 친구 레인보우까지 자유롭게 찬성 반대 보내주시고 이유 있으신 분들 이유도 보내주세요. 셜록 홈즈법, 사설탐정법 찬성한다 반대한다. 먼저 손 변호사님 얘기부터 네. 들어봐야겠네요. 왜 사설탐정법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의 현실. 예, 어떻길래요? 실제로 이런 그 사설 탐정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사설 탐정이 그럼 뭐뭐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사설 탐정의 그런 범위가 굉장히 그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논의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그런 그 통과 가능성이 있는 공인탐정법에 한정돼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이 공인탐정법에 따르면은 이 탐정 시험에 합격해서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넓지는 않습니다. 자격 시험을 일단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미아나 일단 그 경찰 등에서 수사 관련 업무에 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시험 봐서 자격을 주는 건데 그렇게 공인 탐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업무가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불명인,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소재 파악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 조사고요. 또 하나가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그리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았겠는데 상대방이 뭐 행방이 묘연하다든지 예. 재산이 뭐 숨겨놨을 것 같다라든지 예, 이런 예. 경우에 채권 추심. 네,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추심 이전에 사실 조사할 수 있는 추심 이전에. 그런 거를 하도록 해주자 하는 게 이번에 발의된 공인탐정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정도인데 못할 거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를 지금 경찰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이러한 그 수요자들의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경찰력이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풍부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요구를 강하게 해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정작 필요한 민생 치안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경찰력이 또 이제 모자르게 되거든요. 미아 찾고 분실물 찾고 이러다 보면 실종자 찾고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노 변호사님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굉장히 불편한 표정으로 계세요. 반대하세요? 지금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막 외울 정도인데. 아니 경찰력이 모자라서 못하면 경찰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맨날 판사 검사 모자라서 뭐 제대로 그 판단 못하고 수사 못한다고 주장하거든요. 예. 늘려요. 늘리면 돼요. 늘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예. 나라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나 뭐 공인탐정법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나라가 원래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것들을. 미아 실종 그거를 개인에게 맡기겠다. 그러면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는 건데요. 지금 아까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손 변호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예. 이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조사다. 재산 추적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사실조사랑 재산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뭐 합니까? 쫓아다니면서 하겠죠.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한테 손 변호사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실 조사나 재산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예. 아까 선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하면. 아하.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주고 맡겼어요. 그 제대로 한다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제한을 받으면서 그럼요. 할 경우는 예. 정말 어렵다. 예.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거 법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고 법원에서는 이게 사실조회를 남의 재산 함부로 추적하는 것이 괜찮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오케이가 되면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과 이익이 좀 들어요. 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A가 의뢰를 한다고 해서 B를 무조건 조사해야 됩니까? A가 원하면 무조건 B는 뭐 피의자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조사해도 됩니까?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못 나서는 부분, 이걸 사설 그럼요. 탐장한테 맡길 경우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그럼요. 그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보세요. 본인이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노 변호사님은 대표적인 부작용, 악용의 사례로 결국 인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침해,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았어요.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 이쪽이 가장 큰 부작용. 자, 이 부분부터 손변의 답을 듣겠습니다. 네. 그럴 우려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정보의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 같은 우려가 있지만 예. 득실을 따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지를 따져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득실. 예, 탐정이라는 게 사설 탐정이라는 게 뭐 무조건 의사, 뭐 판사, 검사, 회계사처럼 꼭 필요한 제도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굉장히 많이 불법적인 흥신소, 이른바 서비스 센터에서 이러한 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심부름센터에서 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거죠. 많아요. 하면서 네. 그게 그 양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하. 그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요. 또한 또 실제로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하에서 벌어지고 이미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차피 통제할 수요가 방법도 있는데 없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다면 양성화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 그러니까 돈만 받고 도망가는 경우는요. 탐정법이 통과가 돼서 탐정 자격을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도 하는 일이에요. 변호사들도 수익만 받고 일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조금 논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럼 탐정 같은 경우도 돈 받고 네, 소위 튈 경우에. 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따뜻하게 신고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건 지금도 신고 가능하죠. 저 사람이 나한테. 흥신소라도 불법이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의뢰를 받았는데 도망갔다. 손 변호사님. 신고를 할 수 있죠. 예, 신고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의뢰했던 것이 불법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뭔가
뭔가 밝혀지면 안 되는 일들을 요즘에는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럼 불법적인 걸 의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양성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탐정법이 통과되면 불법적인 의뢰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럼 맞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인 탐정법이 통과되어서 정상적으로 시험 통과하고 등록된 탐정이 한다면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강력한 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차이는 있어요. 오히려 홍신서 같은 게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그나마 개인정보 침해가 덜한 거예요. 그나마 오히려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덜해. 의뢰를 덜하니까 의뢰도 물론 덜하고 그 사람들도 이게 불법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더 이상 나아가지 말자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격증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것을 한다고요. 잠깐만요. 일단 청취자 의견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 9672님. 찬성합니다. 경찰도 사설탐정 같은 경쟁 세력이 있어야 우리나라 수사력 발전한다고 본다. 이분은 또 이런 주장을 하셨네요. 7560님은 경찰 인력이 절대 부족해요. 따라서 절대 찬성합니다 하셨고 2558님 사설탐정 생기면 국민의 권익 더욱 보호받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반대하시는 분 양승윤 님이세요. 이거 악용될 게 불보듯 뻔하다. 반대하셨고 5782님은 제대로 자리 잡으면 괜찮겠지만 그때까지 들어갈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정소연 님도 경찰 인력 부족하면 더 뽑으면 되죠. 이러면서 반대하신 분 계세요. 손 변호사님. 네. 경찰력이 부족하면 경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 공인탐정법의 통과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한 그런 그 인력을 활용하자라는 것인데요. 지금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 뭐 이런 거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관 한 명이 국민 500명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굉장히 좀 민생 치안적인 그런 사안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집중할 때 집중하고 경찰이 반드시 하지 않아 되는 다른 사람이 통제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서 하는 것도 많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이른바 그 공인탐정법, 이런 민간조사법을 그동안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요? 저기 대구의 그 개구리 소년 사건 기억하시죠?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렇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의 유족분들께서 가장 강력하게 이 법의 도입을 주장하셨어요. 그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왜죠? 물론 당시에 그 사건 당시에 굉장히 많은 경찰력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실종 상태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실제로 본인들의 가족이 이제 실종되었거나 유괴되었거나 이랬을 경우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을 겪었던 분들이 오히려 이 법을 도입을 이제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분들이 나서서 이 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왜 안 됐냐. 애들이 없어지고 못 찾은 거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도 다 죽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이 망가졌어요. 애들을 못 찾아서. 또 그분들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되게 많아요. 직장도 다 때려쳤고. 문제는 그거를 경찰이 해줬으면. 경찰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경찰을 늘리면 된다. 근데 경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해요. 오히려 경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 일을 하면 된다라고 해서 경찰의 밥그릇 챙기기 연장선에서 일을 항상 한다고요. 경찰 밥그릇 챙기기가 오히려 될 거다. 지금 예를 들면 담배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가 16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럼 그 16조 원을 가지고 경찰 인력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경찰 인력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합니까? 더 늘려라. 손 변호사님. 경찰 인력 늘려서 해결될 상황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니까. 너무 많이 늘려야 그리고 된다? 물론 각 분야에서 인력 충원하면은 문제가 다 없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단 과도기적인 상황은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요. 정말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손 변호사님처럼 만약에 탐정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치중을 그분들이 하잖아요. 경찰 더 이상 실종인 사람들 찾는 거 안 합니다. 경찰은 그때부터는 아예 그건 사설 탐정한테 가보세요. 자기네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을 이미 민간이 가져갔다고 봐요. 그것도 지금 부작용이고.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자, 지금까지 중간 집계를 살짝 보니까요. 차이가 좀 있네요. 지금은 반대쪽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세요.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하고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더 중요한 문제는요. 제가 개인정보보호 인증 심사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돼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개인정보를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돼요. 파기시켜야 돼요. 원래 법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파기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파기시키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관리가 안 돼요. 허술할 수 있다. 관리가 안 될 수 있다. 손 변호사님. 관리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지금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만약에 어떻게? 지금 공인탐정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그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엄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안 장치를 다 하고 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공인탐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 5조의 그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러한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예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화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예. 경찰력 이제 그 충원만 또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맞죠. 그런데 지금 OECD 34개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만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경찰력 충원하면 다 문제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 탐정업을 허용해 줌으로써 상호 보완 내지 상호 이제 그 견제를 하는 이유가 예.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34개 국가는 그러면은 왜 했겠느냐? 다른 그렇습니다. 나라들은. 그동안 물론 탐정업이 왜 반드시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탐정업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탐정업을 이제 그 허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뭐 정말 이거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그런 그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효과적인 그런 그 절충책 또는 해결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군요. 또한 2009년도에 대검찰청에서도 예. 이제 그 민간조사원 사설 탐정 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예, 예.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 대검에서 용역 발주한 그런 결과에서도 그 탐정업을 뭐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탐정업 자체가 뭐 잘못되었거나 나쁘거나 국가의 뭐 국익이나 국민의 해를 주는 제도라고 매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문자도 들어왔어요. 성인이 실종이 됐는데 이거 경찰서 가지고 가면은 성인이라고 해서 안 찾아준다. 그러다 보면 골든타임 놓치고 결국 영영 실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설탐정 이용할 것 같다. 2580님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찬성하는 분들 계신가 하면 2778님은 이 경찰이 사찰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민간으로 이양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분은 그런 우려가 또 부작용이 걱정된다. 이런 문자들이 들어옵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가요? 예를 들면 성인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누구에게라도 그 성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성인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다만 그 성인을 찾아주겠다고 요청을 당한 사람, 요청을 받은 사람이 예. 찾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성인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 같은 데다가. 그럼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예. 우리 김현정 앵커님에게 예. 우리 애가 없어졌는데 좀 찾아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업으로 삼으시는 김현정 앵커님이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걔가 갔던 자리도 가보고. 예. 그게 불법이겠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예.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채권자입니다. 악덕 채권자입니다. 예. 채무자가 돈을 안 갚는 것 같이 보여요. 어디다 숨긴 것처럼 보여요. 제가 채권자로서 탐정에게 의뢰를 합니다. 예. 내가 일주일에 100만 줄 테니까 제 쫓아다니면서 돈 언제다 숨겼는지 찾아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어디에 숨겼습니다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찾아봐요. 은행 거래도 찾아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채권자가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손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쫓아다니는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발의된 공인탐정법에는 이런 그 이른바 음성적인 스토킹 행위와 유사한 그런 그 추적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부분은 어때요? 누가 실종이 됐어요. 그럼 지금도 부탁은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검증되고 통제를 받는 인력이 업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사실 비교하기가 쉽지 않죠. 더 많은 프로페셔널한 사설 탐정이 양성되면 오히려 그러면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씀.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얼마 전에 그 동부지검에서 어떤 검사님이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뭐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 신을 안 밝혔는데 검사님들이 그리고 검찰 실무관들이 수사관들이 그 여자분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막 카톡으로 다 돌았어요. 그 사람 얼굴과 이런 거 실명 이런 것들이. 검사들도 정보를 함부로 불법적으로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검사도 인권 침해가 되는 이런 세상이다. 결국 그 부분을 계속 걱정하시는데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왔군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요. 예.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이걸 통과시킬 건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올려봤습니다. 공인탐정법. 이른바 셜록 홈즈법 제정. 찬성인가 반대인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해주셨군요. 공인탐정법 69대 31로 반대한다. 노 변호사 손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노변해하며 8599님 정말 이분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근데 아이를 내가 이렇게 한번 잠깐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분도 문자 주셨는데 이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또 이런 분도 계셔서요. 토론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건 좀 진지하게 더 길게 우리 사회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어쨌든 셜록 홈즈와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은 계속 읽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